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한마디, 이번에는 믿음의 말, 또 인내의 말, 강인함의 말, 세 챕터로 한번 나눠볼게요. 믿음의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테니까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얼마 전 미국 역사상 최고의 CEO라는 영예를 얻었다. 보통 서민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그의 의지 덕분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판매했다. 가격을 내리기 위해 조립 라인 방식에 의한 양산 체제인 포드 시스템을 확립했으며 합리적 경영 방식을 도입했다. 그의 의지가 포드를 미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키워낸 것이다. 헨리 포드가 위대한 기업가로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 폴춘은 20세기 최고의 기업가로 헨리 포드를 선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헨리 포드 역시 처음부터 위대한 경영자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포드사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오너가 아닌 직원으로 일했을 때의 일이다. 에디슨의 회사가 후원하는 집회에서 포드는 에디슨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다.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가솔린 차를 만든 젊은이라며 포드를 소개하자 대화 도중에 갑자기 에디슨이 테이블을 치며 흥분하며 말했다. 당신이 해냈군. 훗날 포드는 에디슨과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 기업의 엔지니어에 불과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이 더욱 당연했을지 모른다. 그저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었다.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론 불안했고 의심했으며 좌절도 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에디슨의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다. 물론 긍정적으로.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의 위대한 말이 일개 엔지니어에게 불과했던 포드를 위대한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설립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보라. 몇 년 전 고통을 견디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음 위에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결과 조금 더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옆에서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견딜 수 있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능력을 믿고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믿음의 말은 위대하다. 이 말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남을 돕는 일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인내의 말.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는 천재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계속하는 자입니다. 될 때까지 하면 이루지 못할 건 없으니까요. 토마스 에디슨. 인쇄, 전신기, 전화기, 백열전등, 자력 선광법, 알칼리 축전지, 축음기, 영화 촬영기 등 특허 수가 1300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발명품을 남긴 미국의 발명가다. 그가 태어난 밀란의 생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시간주 디어본으로 옮겨진 멘로 파크의 연구소와 웨스트 오렌지의 연구소는 각각 박물관으로 남아있다. 세계 최고의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10,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0,000번이나 되는 실험의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에디슨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그가 다른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말을 인생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되뇌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947년 2월 8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로 그가 죽은 후 봉인되었던 책상을 열었었는데 거기에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다. 고난에 빠지면 요나를 생각하라. 고래가 그를 삼켰으나 무사히 살아났다. 요나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통해 추측해보면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까지 들어갔으나 탈출해 목숨을 건진 사람이다. 에디슨은 늘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의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 나갔을 것이다. 고래 뱃속에서도 살아남은 요나가 그랬던 말이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뒤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10,000번은 되풀이해야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9999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에 그 방법으로 하면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 인내의 문제였다. 한 번 견디고 2번 견디고 그게 10,000번이 될 때까지 지속했을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사람들이 놀 때 일을 하면서 견디면 나중에 사람들이 일할 때 놀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훗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려면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지? 라고 불평하지 마라. 지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져 쾌락을 추구하는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은 훗날 이 즐거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을 꿋꿋이 견뎌내고 내 자신이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을 때에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짜 쾌락을 날려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견뎌라.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쾌락을 맞아들일 수 있다. 강인함의 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당신 자신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이기세요. 강인한 정신이 성취를 부를 테니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간호사 하면 하얀 제복과 나이팅게일이 떠오를 정도로 위대한 간호사로 기억되는 인물인 그녀는 병원과 의료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했다. 크림 전쟁 동안 여러 가지 고된 환경에서도 이스탄불에서 야전병원장으로 명예로운 활약을 하였으며 간호사 직제의 확립과 의료 보급의 집중관리, 오수 처리 등으로 의료 효율을 일신하여 광명의 천사로 불린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한없이 겸손했지만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강인했던 나이팅게일. 그녀의 어릴 적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와 많이 달랐다. 어린 시절 그녀는 외모처럼 가냘프고 유약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된 방대한 양의 책을 접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토론하며 다방면으로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루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수학을 가르치려 하자 그녀는 반색을 하며 물었다. 수학은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학문인데 제가 꼭 수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여자로만 머물고 싶다면 배우지 말거라. 결국 그녀는 또래 여자 친구들이 배우기 꺼려했던 통계학과 수학을 배움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으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자신감과 강인함을 가져다 주었고 여자가 상대적으로 경시되던 시대에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나이팅게일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목숨을 구했다. 그녀의 정신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보다 타인을 더욱 소중히 생각했던 그 정신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간호사라는 직업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나이팅게일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바쳤다. 뭔가를 이루고자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야 말았다. 크리미아 전쟁 당시 영국 육군성에서 일했던 남자들은 나이팅게일의 직업을 비웃었으며 그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로 자신이 뜻한 바를 하나씩 이루어갔다. 그녀의 그런 정신은 임종 때에도 느낄 수 있었는데 90살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누군가 그녀에게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난 살해된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바라보고 있어요. 난 그들을 돕기 위해 싸울 거예요. 이런 강인함이 그녀를 만든 것이다. 평소에도 나이팅게일은 아파도 쉬지 않고 자신보다 환자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한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튼튼하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지나치게 자신의 체력을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목표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왜 그 일을 처음 계획대로 하지 못했어? 라는 질문에 사실 나 감기에 걸렸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이나 불성실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몸이 아프다고 하니 상대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한다. 순간적으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인하다고 믿어라. 나약한 마음은 몸의 병을 넘어 열정까지 병들어 버리게 할 것이다. 네,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3가지 위대한 말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릴게요. 감사합니다.